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택은 전문가입니다. 11월 10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동아화성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동아화성의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저께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어저께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상한가 같다라는 것은 90% 이상은 매수 거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오늘도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상승 출발 됐지만은 이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뭐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건 일단은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매수가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제 거래량을 뒤집는 이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이 매수 거래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은 아무래도 매수보다는 매도 거래량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거래량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 내일 쪽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끝이 나게 된다면은 일단 긍정적인 건 뭐냐면 어쨌든 상한가, 어제 상한가 종가, 그러니까 종가 1,500원이거든요 1,500원 이상 유지가 됐다라는 것은, 1,500원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고가놀이, 그러니까 상한가 위에서 가격 유지시키게 되면서 상승 눌림목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까지는 일단은 이제 상한가, 어제 상한가 종가인 1,500원 이상 유지가 되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내일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오늘 어쨌든 이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적어도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일 쪽에 만약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매도 힘이, 그러니까 오늘의 매도 힘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도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진정세를 보이게 되고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소가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 3만 대 보급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70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국무총리실 자료죠. 여기 보면은 이제 2025년까지 5,000대, 그리고 2030년까지 3만 대, 그리고 액화 수소 충전소도 2040년까지 70개소, 그리고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7%가량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는 2.1%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소도 생산이란지 연료전지 쪽보다는 아무래도 수소 모빌리티 쪽으로 일단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수소 상용차를 3만 대인데 3만 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년까지, 왜 여기 없지? 여긴 없냐? 왜? 다른 데는 있는데. 이제 수소 트럭이라든지 그리고 청소차, 이런 것들, 그러니까 2023년까지 수소 버스를 700대, 그리고 수소 트럭이라든지 수소 청소차를 또 220대 정도 이제 보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하겠다라는 거죠. 발주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부터 먼저 일단은 이제 수소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이런 계획들이 있고, 그리고 2030년까지는 3만 대가량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BMW, 폭스바겐도 수소차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이 기사에 따르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수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다 보고 있었거든요. 자, 7월 달에 사임한 허버트 디스 폭스바겐 CEO가 언론 인터뷰와 그리고 SNS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폭스바겐이 만든 수소 전기차를 보게 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수소차는 기후변화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임하고 새로운 CEO가 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폭스바겐은 그동안 반수소차 진영에 속한 자동차 기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과 BMW가 이제 수소차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건 거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 의무화 조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BMW도 그렇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EU 수소 충전소 의무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여기 내용이 있죠. 지금 유럽도 주요 간선도로 100km마다 수소 충전소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의결을 했고, 어쨌든 2030년까지 1,5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특허를 먼저 받은 S퓨얼셀 같은 회사들 앞으로 아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두산퓨얼셀 이런 회사들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올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14,400대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현대차 넥소가 8,499대요.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는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디스할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요지가 뭐냐면은, 자, 수소차 모빌리티죠, 그죠? 그리고 수소 상용차 모빌리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모빌리티 쪽을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화성이 그래서 어저께 강한가 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동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고분자 전해질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의 핵심 소재 기술인 고무 게스킷 제조 기술, 엔드플레이트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화성 같은 경우는 수소 어때든 모멘텀을 타고 급등을 좀 이어가는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천천히 좀 보게 된다면 SPL셀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수소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원자력이 좀 뒤집었네요. 원자력이 세네. 대창솔루션이 상한가 같고 BHI가 오늘도 강세네요. 8%. 그리고 아까 여기 아침 쪽에는 수소가 있었는데 수소차가 좀 많이 내려왔네요. 0.9%. 여기 보게 되면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지금 보게 되면은 수소 같은 경우도 자동차 그리고 이런 쪽으로 자동차 많이 올라와 있죠. 대형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소 모빌리티와 연관된 쪽으로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이쪽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